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요즘 어린이들이 네. 뭐라도 책을 읽고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글이 주로 되어 있는 책을 애가 열심히 읽고 있으면 무슨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든 아니면 어제 재밌는 유머 모음 이런 걸 읽고 있든지 간에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훌륭하게 크고 있는 미래 세대를 선도할 차세대 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채널에서 저분을 뵐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만큼 조금 놀라운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옆에 계시는데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집합 채널 공식 인정 대단한 작가, 크리처스의 작가인 곽지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작가님 처음 뵀는데 영상하고 똑같으세요. 좋군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당한 그 기술력과 돈을 투입을 장시간 하거든요. 그러나 마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원래 기본 바탕이 그럼요. 괜찮아 99다. 1 정도 더 얻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시작부터 좀 강력하다. 네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귀 쫑긋하고 이제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이번에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SF 전문 작가님, 괴물 작가님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기도 한데 이번에 작가님이 크리처스라는 판타지 소설이죠. 이 판타지 소설이 새로 나왔어요. 판타지 소설이 좀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떤 의도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기획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 의도요? 네. 기획 의도. 저는 사실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을 쓴 적이 없었어요. 전혀 쓴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제 괴물을 소재로 한 책이나 이 책이 이제 또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해적들이 활동하는 모험 활극 이런 거거든요. 그런 소설은 예전에도 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린이 청소년 책은 경험도 없고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판타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해보고 싶은 건 있긴 하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뭘 써야 될지도 좀 감이 없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좀 도망을 다니듯이 했더니 집요하게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렇다면 어린이 책에 아주 능한 그런 소설가를 글 쓰신 분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콜라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서로의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완벽에 가까운 어린이 청소년 판타지 소설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미끼를 저에게 던지셔가지고 제가 덥석 물고야 말았죠. 그래서 세 분이 같이 그렇습니다. 쓰셨더라고요. 그림 그려주신 안병현 작가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은경 작가님이 이제 본문 내용을 쓰시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죠. 그래서인지 뭔가 약간 고증이 된 듯한 느낌 플러스 뭔가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이 그림들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실제 뭔가 생동감이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의 그런 책이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생동감 있죠. 여러분들의 이제 작업 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퀄리티가 높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손경 작가님 같으신 경우에는 저하고 처음 이렇게 하실 때도 잘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후로 막 쑥쑥 성장하셨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막 나와요 이제. 이분이 그전에도 사실은 좀 약간 연령대 낮습니다만 어린이물의 어떤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 시리즈 영화 극장판 시나리오 참여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정말 최고의 고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훅 끌어가 주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출판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10권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대서사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일단 지금 한 4권 정도까지는 거의 방향성이 잡혀 있고요. 2권 정도는 사실 내용은 거의 다 완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대서사시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꿈대로 될 것인가. 네. 내심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재밌거든요. 네, 재밌어요. 저도 일단 1권 출발이 좋고, 네. 요 뒤에 이어진 2권 내용을 전 다 알고 있거든요. 저 1권이 딱 아쉽게 딱 끝났어요. 네. 전 2권 내용을 저는 알고 있어요. 2권이 훌륭해요. 그래서 1, 2권이 괜찮아요. 이대로만 가면 사실 10권까지 쭉쭉 갈 수 있는데,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좀 사랑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이래야지. 네. 더 막 흥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재밌는 이야기 막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신라시대의 해적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크리처스에 등장하는 여러 괴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기존에 뭔가 구상해 오시던 그런 밑바탕이 된 줄거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이제 해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전부터 꽤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였죠.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도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런 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다 보니까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런 위주로 조금 가르쳐 주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바다의 왕자가 장보고면 그 장보고하고 뭐 싸울 대상이 있어야지 왕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반대로 장보고가 없었을 때는 장보고에게 덤빌 만한 그런 해적들이 사실은 득실득실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 장보고 후에 기록을 봐도 신라 주변에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연은 좀 부족한데 해적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적 모험담이라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원피스라던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적 이야기하면 보통은 한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한 유럽 계통의 해적들 그쵸, 뭐 이런 그쵸. 거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런 그 재미와 어떤 모험심으로 설레게 하는 느낌을 가져오면서도 신라가 배경이라는 좀 색다른 느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재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장편소설, 단편소설 몇 번 썼었어요. 요 배경에 대해서. 네네.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았고, 뭐, 반응이 좀 좋은 것도 있었고, 네. 괜찮았었는데, 계속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약간 뭐, 여러 가지로 해봤었거든요. 약간 좀 웃기게도 한번 써보고, 좀 진지하게도 써보고, 되게 좀 무서운 톤으로도 써보고, 약간 뭔가 사회 비판적으로 써보고, 여러 가지로 좀 써보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 어린이 청소년? 약간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번에는 좀 판타지 이런 걸 한번 대거 가미해보자. 그렇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모험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사실은 뭐 신바드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쵸. 너무 뭐, 옛날에 네. 배를 타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희한한 이상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는 뭐 이상한 게 있더라. 뭐 이상한 괴물이 살고 있더라. 혹은 네. 뭐 놀라운 보물이 있더라. 이런 것도 사실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죠. 그런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적 이야기에 결합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본 게 이 크리처스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한데 작가님이 이제 평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소재들이 있어서 거기서 발전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런 이제 역사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소재에 꽂히면 그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학생이셨나요? 비교적 그런 편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주면 뭐 되게 재미없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를 또 배워서 또 저걸 익혀가지고 잘해야지 내가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하나 가르쳐줄 때마다 하나씩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 뭐 그 시험 뭐 이런 건 스트레스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새로운 걸 배우는 도중에는 신기하네. 바다의 왕자 뭐 장보고 뭐 이런 거 배우면 그러면 그 장보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큰 배를 타고 다녔을까? 신라시대 때는 장보고 근거지가 뭐 완도 이런 데라고 하잖아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예를 들면 중국까지 간다라고 하면 며칠 정도 만에 도착했을까? 그때는 뭐 GPS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가는 중간에 좀 무섭거나 이렇지 않았을까? 길을 잃진 않았을까? 그러면 장보고나 이런 사람들이 야 걱정 마라, 난 이 길을 100번씩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다. 우리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선원들이 더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명망이 높아지고 저분한테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장보고가 바다의 왕자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상상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하다 보면 또 힘드니까. 학창시절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또 하다 보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그 배울 때 자체는 좀 즐겁게 따라갈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 네.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학생 때부터 좀 습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글 쓰는 걸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작가님?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글 쓰는 거 자체는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아하니까 재미삼아 이제 쓰던 것이고, 그런 거는 그냥 막 버릇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축구 선수 아니라도 학교 다닐 때 축구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축구 정말 좋아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던 편이죠. 근데 그렇게 글을 그냥 틈틈이 그렇게 써나가다가, 저는 2006년도에 그렇게 써가지고 인터넷에 어떤 올린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MBC 드라마국에 손형석 PD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꾸준히 한 길로 MBC를 꾸준히 다니셔가지고 높이 올라가셨더라고요. 보면서 나도 뭔가 한 길을 밟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 요즘 맨날 하는데, 네. 그분이 그때 이제 드라마 연출하시는 PD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그 소설을 봤는데 텔레비전으로 영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얼마나 주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어요. 네네. 그게 텔레비전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람이 많이 들면서 네. 내가 쓴 글을 저렇게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돈 주고 사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텔레비전 영상물로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고 이걸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이냐 이런 거 고민도 좀 하고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곱씹어 보기도 하고 잘 쓰려고 노력도 하고 꾸준히 쓰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2006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당히 열심히 꾸준히 계속 글을 썼어요. 그럼 지금 작가님에게 작가와 이제 대학 교수, 그러니까 과학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4대 6 정도 아닐까요? 작가 쪽이 6인가요? 작가 쪽이 4죠. 작가 쪽이 4. 작가 쪽이 4고 월급을 주니까요. 4대 보험도 그쪽에서 들어주시고. 그럼요. 그쪽 6이죠. 작가 그래도 한 4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작가의 길을 걸으실 생각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네. 글 쓰는 게 어떤 게 매력이 있나요? 글 쓰는 거에 무엇이 매력이냐? 오늘은 이제 소설책을 들고 나왔으니까 소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딴 데서도 제가 썼던 얘기인데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하던 친구도 막 되게 성공해가지고 막 갑부가 되고 막 이런 걸 보면 정말 친한 친구면 나름대로 뭐 그렇게 뭐 싫지는 않으면서도 한쪽 마음으로 좀 뭐 허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늙어가고만 있는가 이런 생각 막 들 때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성공했을 때도 가끔은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쟤는 나보다 좀 성의 없이 산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저런 행운이 있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런 게 많거든요. 네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소설을 잘 써가지고 이야기를 잘 맞게 이렇게 꾸며내 가다 보면 이야기 속에 텔레비전 드라마든 영화든 그리고 제가 쓴 것 같은 소설이든 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다.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서 어떤 좋은 결말에 도달했을 때 잘됐다 라든가 아니면 주인공은 진짜 왜 저러고 있을까 제발 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속이 타서 못 살겠다 제발 좀 얘가 잘 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해갖고 책장을 넘기게 되다가 결국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주인공이 바라던 걸 성취하면 잘 됐구나 진짜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실제로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지어낸 이야기 속의 인물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딴 사람에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채워나가는 좋은 감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느끼다 보면 또 현실에서도 그 비슷한 그런 좀 넉넉한 마음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정 참 잘됐다 싶은 어떤 그런 뿌듯함 이런 거를 선사하는 게
저는 소설의 좋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 소설은 다 해피엔딩인가요? 많죠, 그런 게. 그런 게 많죠. 그렇지만은 크리처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기대되는데요. 크리처스는 결말까지 보면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두가 괴물들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사서 다 10권까지 다 이거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 크리처스 저 작가님이 쓰신 거 뭐 저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판타지나 SF 소설 같은 거를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학부모님도 간혹가다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냥 우리의 통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통념이 책을 읽으려면 뭐 문학 같이 뭔가 이렇게 좀 깊이 있고 뭐 그런 걸 읽어야지, 뭐 저렇게 한 번 읽고 많은 그런 책을 읽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요즘 어린이들이 네. 뭐라도 책을 읽고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림만 읽는 게 아니라 글이 주로 되어 있는 책을 애가 열심히 읽고 있으면 무슨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든 아니면 어제 재밌는 유머 모음 이런 걸 읽고 있든지 간에 네.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훌륭하게 크고 있는 미래 세대를 선도할 차세대 인재입니다. 예. 요즘 제가 요즘 어린이들 강을 보니까 그나마 20, 30대 이런 분들은 그나마 이제 유튜브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유튜브조차도 잘 안 보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15초, 20초 만에 딱딱 지나가는 거. 틱톡. 예, 그런 거만 연속으로 막 30분씩, 1시간씩 막 이렇게 보고 있지. 15분짜리 유튜브조차도 안 보려는 애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뭔가 좀 깊이 차오르는 재미를 위해서, 글로 표현되는 감동을 위해서 책을 들고 있다? 판타지면 어떻습니까? 판타지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한국 최초의 소설로 역사에 남아있는, 단편소설로 역사에 남아있는 소설이라고 하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금오신화라는 김시습이 쓴 네. 조선시대의 한문 단편선을 우리나라에서 창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단편집의 시초를 뽑는데, 금오신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주인공이 영궁에 가가지고 놀다 왔다. 주인공이 저승세계를 구경하고 왔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소설의 뿌리가 사실 판타지 소설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안 웃겨요. 금호 신화가 진짜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판타지 소설부터 시작했다? 내가 글을 좋아하면서 책을 멀리하지 않고 잘 읽는다? 그것만으로도. 차세대 인재입니다. 차세대 인재. 우리나라가 그 어린이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님들, 작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한번 부모님들께서 읽고 계신 책을 한번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 너무 잔인한 게 있다라든가 너무 비교육적인 게 있다라든가 하면, 얘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다 라든가, 그 책 말고 그거보다 비슷하지만 수위가 좀 낮은 요걸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정도 지도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곽자식 작가님의 이 크리처스에 대해서 저희 책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 독서와 관련된 얘기까지 좀 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작가님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 습관 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좀 눈에 잘 띄고 한 장, 두 장 넘겨나갈 때 처음부터 좀 눈에 잘 붙는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책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크리처스로 출발하는 거죠. 저는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사실은 출판사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무슨 홍보 영상에 많이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35번째 책인가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홍보 영상에 많이 다닌 적이 없어요. 출판사에서는 이 정도면 이 출판사를 먹여 살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 정도 저 혼자의 판단 아니라 많은 편집진들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 재밌는 책이라고 보는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